달러에 보내준 돈이 약 100억 달러라고 그럽니다. 이 수치를 이야기하려면 참 어마어마한 것인데, 금강산 개성공단 대가로 해가지고 현금만 하더라도 22억 달러의 현금을 갖다가 북한에 줬고, 식량을 그 270만 톤, 비료 256만 톤, 작년만 하더라도 통일부 홈페이지 보면은 석 달 만에 철근 공급 철근이 가는데 3,000톤이라는 철근이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런 그 전략 비품들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미사일이라든가 핵개발 쓰는데 그게 군사로 전용으로 갔던 것이고, 2007년 3월에 북한이 평양에 이산가족 센터를 만든다 해가지고 현금 40만 달러 포함해서 380만 달러 건축자재를 받아갔는데 최근까지 착공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현상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2006년 10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이 속았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 국영화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2년 동안도 노무현 정권이 금융제재라든가 대북제재 전혀 하고 금강산 보따리 메고 가도록 계속했습니다. 나는 금강산 가면 안 갑니다. 기술이 출신은 그거 왜 갑니까? 한 사람 가는데 100만 달러를 굉장히 마토에 DBDA 거기에 입금을 하게 되죠. 왜 그 사람한테 100만 달러를 갖다 줘야 될까? 안 갑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불쌍해서 슬퍼하느냐, 이 사람 정책이 정말 잘해서 슬퍼하느냐, 이걸 우리가 잘 분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 한미연합 해체를 자기 바로 미국 찾아가서 해체를 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더군다나 대한민국 정체성 건물을 하면서 고위공직자 국무총리부터 해가지고, 국무총리 한민숙 씨가 누굽니까? 남편 박성준 씨가 평택 반미운동 배후조정자 아닙니까? 국무총리 임명하고, 이종석, 이재정 통일장관 임명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종석은 대북방송을 중단시켰고, 다 이 자경한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인데, 고위공직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3대 계획법, 언론법, 사학법, 과도청사법,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보수언론을 재갈아 버리고, 사학법 문제가 있는 사학에 반배 이사를 추진했는데, 전부 다 자경한 인사들 거기에 이사를 추진해가지고, 대학을 흔들었던 것이고, 과거노총사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를 100년 전에 그걸 다 뒤집는 데가 친일파 추적을 해가지고 사전도 많고 난리를 보통을 부르는데 보수 방공 세력들 때리자는 식으로 그렇게 되었던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시간은 좌파 시민단체 정부 예산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했습니다. 각 지방 교육청의 각종 6.15 기념 행사에 정부 그 세금 예산이 들어가고, 또 무리하게 수도 이전 추진하고 종교적 세력 방치하면서 평등주의 교육으로 이 공교육 분계를 내버려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참여 정부의 성적표라는 것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악입니다. 최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 여당 집권이라든가 다른 정동영이라든가 다른 세력들이 노무현과 거리두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이. 이 자살소동이 이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실무 관여행위, 여기에 면제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대 통치자들이 과거에 자살한 적이 없어요. 고구려 왕이 한 번 자살했는데, 이건 자살을 왜 하느냐? 그의 자신의 실증 때문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노무현이 살면 좌파가 죽고, 너가 죽으면 좌파가 소생 부활할 수 있다는 이런 제로섬 게임에서 결국은 죽은 권력이 산 권력을 겁을 주면서 협박하는 것이 현재의 중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퇴임 이후에가 중요한데, 그 전에 어떻게 실수했다는 퇴임 이후에 중요한데, 세 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로 가는 것인데, 첫째로는 이 지원 시스템이 원모를 무단으로 탈취해가지고 봉화마을로 운반했는데, 이 현직 대통령한테 허가를 안 받고 갔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때 제가 칼을 붙였는데 구속 수감하되 8월 15일날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검찰한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런 경우는 바로 구속 수감 엄청난 벌금형을 때립니다. 검찰이 직무유기했어요.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도 직무유기했습니다. 원본만 가지고 오면 풀어주라. 없는 것으로 해라. 결국 자살하고 간답니다. 그게 책임이십니다. 구속 근데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화마을에
그 신축 계란식에 약 400억 원 소요됐는데, 뭐 누구는 뭐 아방구이라 하지만은 이거는 의회 승인 없이 말이죠.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프랭클린 델라웨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자기 그 토지를 갖다가 주고 미 의회에서 국가에 공직이 있기 때문에 그게 프랭클린 FDR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저 뮤지엄을 만들었거든요. 미 의회라든가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공직에 따라서 이런 건물을 짓는데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큰 건물을 짓는 것은 이런 죽을 길을 자기가 무덤을 팠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늘 2,000명, 3,000명 들어가지고 거기에 촛불이다 뭐다 해가지고 정부 예비 선정을 선동을 했는데 어느 집권자가 좋아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 2.0 홈피 개설해가지고 정치 재개 야심을 공공연히 표출하니까 결국은 검찰이 안 그래도 지금 딱 오르고 있는데 옳지 않다 싶은데 대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카터 대통령의 경우 미국의 인권 대사라든가 스포츠 홍보 대사로 이 전 대통령의 일거리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장자연 사건이라든가 이런 그 자살 공화국에 이제 피름을 보여주면서 청소년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 전북의 강인한 목사 전민현 유소에 말이죠. 자살했지 않습니까? 민중 주체 시대다. 민중이 아닌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다. 제2의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이명박을 내치자 하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을 뭘 했느냐? 중앙미군철도라든가 국가보안법 철폐, 남북 연방제 지지를 하면서 북한 주장에 동조한 인물인데 내일 6월 10일 날 서울에서 시체를 갖다가 서울로 공부로 해가지고 여기서 6월 10일 날 날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납득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이라든가 여당 이런 사람들이 좌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치는 뭡니까? 내가 동료들 묻고 싶은데 친북 좌파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 이 열등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그걸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빈부격차를 없애겠다는 것인지 노무현 정신에 대한 이 평가가 확실히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무현을 버린 것은 우파가 아닙니다. 민주당 자기들 좌파들이 먼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 유서에 섭섭하다 외롭다는 것은 동지들에 대한 배신감이지 다른 우파가 자기를 때린 것에 대한 배신감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올해 6월 항쟁의 재판을 지금 노리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요걸 어게인 2012년에 이걸 이 죽음을 토대로 정의의 시체로에 넘어서 앞으로 정의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012년 집권을 위한 교도소를 마련하겠다. 고 하는데 지금은 노조 파업이라든가 불법 폭력 사태가 예고되고 현대사동차 파업이라든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공권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민심이 어떻게 이제 차분하게 쿨하게 되느냐, 또 집권자의 리더십이 관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대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친목이든지 우익이든지 햇빛이든지 나는 이런 동기들에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뭐냐면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이야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궁극적인 목표가 그건 뭐냐면 이걸 장담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두 가지 목표죠. 인류국가 되는 거 아니고요. 인류가 되는 거고 자유통일을 보상을 해방시키는 그런 문제인데 기본 전제 조건은 법치주의 확립입니다. 법치주의에 구현 없이 인류국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권 바뀐 이후에 폭력 불법 시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 친북 요소를 배제해야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지식인의 역할, 지식인 선언이 이렇게 나왔는데 대학교 지식인 선언이 완전히 민주당 지지하고 편향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국가 지금 우리나라 여기는 국가 안보 위기가 왔죠.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의 계급 갈등 이념 내리기 심각한 세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럼 지식인이라면 이것저것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정책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해가지고 골고루 해가지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백성들의 국민들 하여금 냉정하게 이 사태를 해야 되는데 대단히 이 필양성과 오류 그리고
반정부 선동에서 지금